안녕하세요, 청소의 다니입니다. 오늘은 AI가 개발자를 대체하지 못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개발자들이 AI가 개발자들을 대체할 것이고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는데 이것 자체는 사실은 나쁘지 않습니다. 경고를 주고 조언을 줌으로써 개발자들이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불만인 점은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함으로써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개발자가 정말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주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저는 이제 좀 스타트업처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팁스 지원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VC들 만나가지고 뭐 IR도 하고 정부 지원 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대책이 까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스타트업들이 받는 초기 지원금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아직도 외주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들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그 외로 뭐 직접 개발을 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앱이나 이런 거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의뢰를 아직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제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도 이제 GPT 하니까 이 개발 결과물이 정말 쉬운 줄 알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이제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AI라고 생각을 해도 비전, 뭐 OCR 이런 거는 진짜 요새는 기술로 쳐주지도 않습니다. 테사르트 OCR이나 욜로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GPT가 모델 학습도 시켜준다는데 맞죠? 맞는데 네가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외주 개발 같은 경우도 일단 앱에 대한 눈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눈높이는 높은데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루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맞습니다. 네가 해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생산성이 올라갔고 개발자들이 옛날에 일주일 걸리던 거를 AI를 활용을 해서 하루 만에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건 그거는 개발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비개발자가 이걸 썼을 때 돌아가는 실제 작동이 되는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되는 코드를 짜려고 하면은 아무리 GPT가 일주일치를 하루 만에 혹은 커서가 일주일치를 하루 만에 바꿔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손을 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학습한 시간이 계산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GPT나 커서가 일주일치 일을 하루만으로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비개발자가 하면은 여전히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기능이 제대로 잘 장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닌데 나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환경에 맞게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전문가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부터 맡기기 때문에 비개발자가 하면 결국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일을 쉽게 하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싸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개발자가 보름이 걸릴 거 우리는 하루 걸리니까 내가 하루 인건비를 받을게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많은 개발 유튜버들 혹은 블로그들 이런 곳에서 이제 개발자의 가치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버려요. 근데 개발자의 생산성이 올라간 게 개발자의 가치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AI가 결국 사람의 니즈를 파악해서 어떤 기획 설계 부분부터 모두 해줄 것이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뭐 거기에는 저도 제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왜 개발자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그렇게 폄하하고 개발자들의 전문 영역을 절하시키는지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저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싸지는 거를 어느 정도로 좀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업주로서 고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개발이라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개발 일이 쉬워졌죠. 개발 일이 쉬워졌는데 그만큼 시장이 요구하는 니즈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이 올라갔지만 목표치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개발자의 가치가 결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저희가 인턴을 뽑는데 그런 게 스펙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턴들 보면 굉장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런 커리큘럼 외에도 본인들이 실제 실무에서 쓰는 프로젝트를 다 공부를 해가지고 뭐 리액트니 이런 거는 기본적이고 뭐 딥러닝까지 프로젝트 많이 해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대충 게시판 하나 만들 줄 알잖아요. 그럼 실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저희가 정부 사업이나 IR을 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I 비전, OCR 이런 거는 소위 기술로도 취급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커뮤니티 앱 같은 게 있으면 그거 굉장히 기술력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즘은 근데 카이스트 석박 아니면 일단은 기술이 있다고 평가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앱만 뜨는 거는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우리가 놀랄만한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지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에게 요구되는 니즈는 사실은 커졌어요. 그러면 아무리 GPT나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반대로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준은 사실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개발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옛날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 평가 필요 없고 개발자 너네 급여 너무 비싸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어려운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이 되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자들을 서로 죽이고 있다. 저희는 제조업을 향한 이제 솔루션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엔지니어 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그 설비가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설계까지만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설계하고 가공을 하더라도 요즘은 이제 가공을 하는 설비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은 사실은 설계를 하고 가공 작업까지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향을 후려치지만 이 공장에 가서 이제 가공업계를 가보면 설계를 하고 가공을 이 기계가 해주는데도 그걸 조작하는 거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전제하에 가격을 다르게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달라요. 우리가 사실 이거 GPT랑 비슷하거든요. GPT도 사람마다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결과물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통산업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필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서로 인정을 해주고 이건 어려운 거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뭐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뭐 스레드까지 많이 이제 눈팅을 하는데 보다 보면은 기가 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비개발자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은 쉽게 하는 거 아니냐, 나도 GPT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실제 심사위원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완성된 프로덕트 형태로 내놓기 위해서는 결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개발자가 그거를 조금 다듬는 게 쉬운 일인 거지, 비개발자가 하면은 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면 거기에 어떤 학습에 대한 그 기존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올라갔다. 그래서 제가 뭐 개발자 뭐 권익협회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제 개발자 세상은 좀 신기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가 공격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남을 까내려서 스스로를 올리는 뭐 그런 언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자제해서 모든 개발자들이 잘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전 영상의 댓글에 보면은 못하는 개발자랑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일을 해보는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고용을 합니다. 제가 많이 쓸 때는요, 뭐 저희 정직원 그리고 뭐 프리랜서 합쳐가지고 인건비 10억까지도 씁니다. 그러면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열받겠습니까? 10억을 썼는데 결과물 안 나온 사람이 열받겠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못하는 사람도, 개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우리가 팀 내에서 그런 것들을 조언을 하고, 그런 것들 실력을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개발자들 세계에서는 실력이 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개발자들에게는 이게 높이 평가가 받아야지 더 잘하는 개발자들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I가 정말 모든 거를 대체하는 세상이 과연 언제 올까? 저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사실 제조업만큼 자동화하기 쉬운 그 업무 현장이 없거든요. 모든 게 분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조차도 무인화 공장을 했을 때 실패했다고 이미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생기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케이스가 해결이 안 되는 이슈가 생겼을 때 사람만큼 다이나믹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로봇이 없고, 그 문제 생겼을 때 모든 공장이, 무인화 공장이 스톱이 되었을 때 손해가 엄청났고, 실제로 이런 무인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 두서없이, 제가 이제 또 미팅이 있기 때문에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발자 세계에서는 서로 자정작용을 하더라도 외부에는 개발자들의 일이 무시받지 않도록 서로 잘 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